네, 감사합니다. 국회 평화 외교 포럼 긴급 토론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표 의원으로 계신 김경엽 의원님과 운영위원으로 계신 김민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며칠 전에 끝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 대한 주요 그, 그 회의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방향과 또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런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여러 주요 행위자가 있지만 어쨌든 남북미가 가장 중심적인 그 행위자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또 이제 북한에서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향후 5년간의 북한이 지향해야 할 주로 주요 정치적인 지도 사상과 이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발전 노선에 대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핵심적으로 그 세 가지 기본 이념을 이제 표방하고 있었는데요. 이민 위천, 이게 이제 인민대중 중시 정책이라고 해서 김일성 시대부터 일관되게 표방해왔던 그런 지도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심 단결입니다. 그 일심 단결은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민대중을 중시하긴 하지만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 단결돼 있다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 펼쳐왔는데요. 그것을 이번에도 이제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발전 노선이나 전략으로서는 자력갱생 전략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거기 따라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자력갱생 전략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를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이 미국의 단합, 통합, 단결 그 용어가 제일 많이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경우도 이번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세 가지 이념을 표방하면서 이 일심 단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이제는 이 단합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국가의 근본이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뭐 성질은 다르지만 이 3대 수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체제에서 이 핵심 단계를 중요한 하나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념 지도 사상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내용과 또 이제 정치로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이렇게 정식화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일 시대의 기본 통치 방식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에 김정일 시대의 경우는 선군 정치를 기본 통치 방식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정치를 표방했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전략으로 자력갱생 노선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에 일관되게 경제 건설을 이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는데
자력갱생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전략으로, 발전 전략으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체제론을 주장했던 미국의 지금 작고한 저명한 학자인 월러스틴이 이제 주변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닉스 국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발전 노선처럼 이 유치를 통한 개발 촉진 전략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경우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중국과 북한이 취했던 자력갱생 전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동원 방식으로 할 때는 자력갱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은 지금 자력갱생 한 나라는 세계 거의 어느 나라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다시 이 자력갱생 전략을 앞으로 향후 5년의 기본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할 때 지금 북한이 처한 결함의 원인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 역량을 높여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정통의 논리는 객관이 주관을 구속하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북한의 경우는 객관적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주관적인 의지를 갖고 주체 힘으로 내적인 동력을 동원해서 자력갱생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력갱생 전략을 주체조선의 국풍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이게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 정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북한이 왜 이런 전략을 다시 재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2019년 말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정면 돌파전을 펼 때 자력갱생 노선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을 걸로 보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거라는 전제 아래,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 노선에 따라서 자력갱생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군사 부분에서는 군사 강국을 이뤄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과 자유적 국방력을 갖췄다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외부에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니까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고수하면서 자력갱생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치의 방식으로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라는 방식을 이제 구체화해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대중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자력갱생과 작업자족을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이자 주체라고 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나아가겠다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 저는 그동안 이제 해왔던 비핵 평화 이 교환 프로세스를 하노이 노딜로 더 이상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핵을 가지면서 이제 공존하거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전략 노선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아직 가설적인 해석이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하노이 노딜로 교착된 이런 프로세스에 더 이상 희망을 걸기보다는, 자기들이 높아진 핵 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내세워 놓고 그 영향력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자력갱생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는 버텨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 교환 프로세스의 문턱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재에 맞서서 한국과 미국 또는 주변 국가를 위협할 만한 전략 무기와 전술 핵무기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지난번 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그 제재를 계속한다면 핵능력은 고도화할 테니 앞으로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핵무기 고도화를 방치할 거냐 양자택일하라 이런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부로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입장을 그 얘기하면서 그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이전에도 그 선거 과정에서 그 흔히 말하는 전략 도발 같은 걸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미국의 태도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이 해왔던 방식의 그 CVID 방식 또는 FFVD 방식의 선비핵화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자기들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단계별 해법으로서의 뭐 군비 통제나 군축이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이런 수순의 그 비핵 평화 교환 협상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 부분에서도 아직 그 개정된 당규약의 구체적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그 당규약이 공개되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청와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에서 남북 관계, 특히 조국 통일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국방 요구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이 결국 이제 북한이 그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벌릴 수 없고 그래서 평화가 보장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네. 다음에 이제 그 담론 부분에서는 그동안 그 6.15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뭘 하자. 이런 이제 그 논리를 많이 펴왔는데, 최근에 김정은 시대 와서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그, 남과 북을 두 개의 국가로 보고, 그 민족보다는 국가를 내세우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 핵 능력을 내세워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된다는 논리를 폈고요. 그리고 이제 남측이 주장했던 그 인도주의 협력 같은 것을 거부하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 또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부차적인 문제보다는 근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자.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그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사이에서도 대화 협력을 통한 평화 안정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논리를 펴는 그런 그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은 결국 그 북한 중심적 사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그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놓고 우리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라든가 첨단 무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하는 다소 모순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그 북한 내부 문제인데요. 원래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은 당 국가 체제라고 해서 당 우위의 국가 체제를 운영하면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또 대체로 한 5년 주기로 당 대회를 통해서 주요 그 노선을 결정하면 밑에 이제 당 그 중앙위원회가 6개월 단위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국과 비서국이 통상적인 업무를 이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그 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 그 36년 만에 2016년에 7차 당대회가 열렸고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5년 주기에 맞춰서 8차 당대회를 그것도 연초에 열어서 아마도 이제 그 회기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5개년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곧바로 열어서 국가의 예결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연초부터 하도록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예결산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주기를 연초로 맞추고 8차 당대회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이전에 그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꿨던 것을 다시 이제 환원하고 비서체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도 그 당 위원회라는 부분들을 이제 비서국으로 바꾸고 그 부위원장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체제를 일원화하고 수령과 당의 유혈적인 체계와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당의 그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사위원회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서 당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북의 말로는 태공이라는 말을 하는데 태만이라든가 가오를 바로잡고 검열을 강화하면서 기강을 이제 잡는 걸 볼 때 시장화 진전이라든가 제재 강화에 따르는 내부 일탈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보면 조직 지도부 이만건 그 부장을 해임한 적도 있고 그 농업 담당 박태덕 그 부장을 그 해임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평양 내부의 그 여러 살림살이와 관련되는 그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라든가 또 여러 일탈 현상들에 대한 그 내부 지적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번 그 당 대회를 그 통해서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그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외 관계를 확장해서 경제난을 해결하기보다는 핵 보유국으로서 전략국가 지혜에 맞게 국내외 정책을 리셋해서 자력갱생하면서 근근히 버텨내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7차 당대회 때 제시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수정, 보완, 개선해서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말수건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 다시 이제 이 위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은 매우 나쁘지만 주관적으로 이제 당 체제를 정비하고 기강을 잡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그 전략 국가라는 군사 부분에서 강국을 실현한 것을 그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고 거기에 맞게 국내외 정책을 리셋해가지고 한번 머들링 스루 버텨내 보겠다. 그것이 이제 기본 당대회에 나타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그 먹는 문제 부분에서만 변화 혁신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타나고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그 개선이라는 정도, 개선이라는 것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면 개선, 이건 개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개혁, 그리고 이제 급진,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 그 사회주의 그 기본 경제관리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만 일부 바로잡고, 개혁 개방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정책적 개혁 변화 이런 거 없이 버텨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먹는 문제 해결 부분에서만 이제 그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식 보수주의라고 얘기한 것도 그 2018년 4월에 얘기했던 그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 그것을 유지하면서 2019년 말에 얘기했던 정면 돌파진과 자력갱생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재확인하면서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강화하면서 버텨보겠다. 이런 이제 북한식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과정인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김일성 시대부터 그 쌀은 곧 공산주의다 이렇게 했고 또 60년대도 그 이밥에 쌀밥에 뭐 고깃국 그리고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 사는 것이 인민의 수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 수건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을 가진 그런 전략 국가로서 쌀독을 채워놓고 그 제재에 맞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북한이 지금 요번 그 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관광 개방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그 금강산 관광지구를 독자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정도가 이제 개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 체제는 그대로 두고 부족한 그 외화라든가 이런 것을 벌기 위해서 이제 관광은 개방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한 관광을 통해서 문화혁명 시대 향수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일일 관광 형태로 북한에 많은 이제 그 관광을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그 내부 개혁은 하지 않고 가장 이제 돈 벌기 쉬운 관광 문제를 이제 개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 관광 부분에서만 이제 개방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김정은 시대 와서는 부총리 겸 농업상 이렇게 보임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김일성 시대는 부총리 겸임 한두 번 있긴 했고 김정일 시대는 거의 없었는데 김정은 시대 와서는 농업 담당 그 부총리로 이렇게 그 선택해서 상당한 그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곧이어 당대회 곧이어 이루어진 최고인민회의 때 새롭게 그 임명된 그 간부들과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앞에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남 대미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방역 협력이라든가 인도주의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을 이제 비본질 문제라고 하면서 최첨단 그 군사 장비 그 반입이라든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지하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 이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 해결 우선론은 북한이 말하는 중심권리 전략입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경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북한에서는 경제의 중심고리는 중공업. 태강포진 그래서 이게 뭐 중공업을 통해서 공작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면 어제를 공작 좀 기계가 뽑아야 생산시키기 되고. 위해서 경공업도 발전시키고 또 농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농업도 발전시킨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그래서 뭐 이 대외 전략 부분에서 이제 통일 문제라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뭔가 중심고리를 풀면 그 나머지 부차적인 고리는 풀린다는 논리인데 그래서 남측이 계속 주장하는 여러 제안들은 혹시 단가가 오전에 중심고리에 있다는 거지? 해당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그러면 안 되겠다. 북한이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그 3월 5일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조건부 비핵화론이거든요. 이건 그 앞에 조건이 근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측에 대해서도 이 우선 근본 문제를 풀어라. 이제 그게 요번 그 당대회에서도 나타난 기본 입장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게 채택한 거, 이 선언 채택한 거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성과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면서 이후에 이제 내용으로 더 진전된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나가자 이런 입장을 하면서 이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한미가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를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한다면 협상에 나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버텨내기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얘기했던 구두 합의, 쌍중단 차원에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연습을 이제 잠정 중단하는 그 약속은 북한이 우선은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예정인데, 앞으로 향후 과제의 첫 관문은 3, 4월에 있을 한미 군사연습을 어떻게 한미가 정리해서, 가져가느냐는 부분이 가장 아마 첫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 검토를 해서, 고비를 잘 넘기느냐가 앞으로 이제 흔히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 올림픽과 관련지어서 5월부터 9월 사이가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면 3, 4월의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인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정책을 리뷰하겠다, 재검토하겠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동안 해왔던 핵 협상에 대한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협상의 내용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 지금 30기에서 60기, 플러스 핵물질 30기 정도, 이렇게 많게 보는 분은 100기까지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북한이 현재 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는 것도 중요한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재 효과. 트럼프 정부 때도 외교적 방법으로 그동안 노력했지만 안 됐고 전쟁이라는 옵션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제재는 일관되게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노이도 노딜 되게 된 게 북한은 이제 제재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5개 다 풀으라고 얘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한 5개 시설을 더 내놔라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노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현재 제재가 아프다는 것, 또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것 같지만 시정화 진전이라는 게 제재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변화랄까 일탈 현상들은 꽤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도 보면 7,000명 정도는 사실 북한의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이제 지배층들을 모아서 당 대회가 보통
그 7차 때는 이틀간 했고요. 길어도 3, 4일인데 이번에 8일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북한의 지배층들을 모아놓고 8일 동안에 내부 다지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내부 기강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 문제인데요. 우리도 뭐 계속 위임 통치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도 많은 뭐 당국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여정이 승진할 거 아니냐 정치국원이라든가 비서국원. 근데 이번에 이제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는데요.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김영철과 함께 주도했던 일련의 대남 사업,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은 이건 아주 무리수였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건 유리하지 않는. 대적으로 했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6.15 선언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6.15가 공존 공용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남북 합의인데, 그거를 이제 적대 관계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6.15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얘기인데, 그건 선대 수령들의 업적마저도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 이 폭파 같은 것도, 그거는 이제 판문점 선언의 남북한 합의 사항인데, 그건 김정은 총비서의 업적인데 그걸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것. 그래서 아마 백두혈통이라 하더라도 직함과 관계없이 이제 실권에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식 직책은 이제 강등시킴으로 해서 과오가 있으면 문책당할 수도 있다는 본보기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8차 당대회에서 삼중고에 처한 북한이 이 지배층들의 부정부패 등 일탈 현상을 다 잡고, 자립경제 효율성을 높여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과연 주관이 객관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5년간 그렇게 계속 가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미국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내부에 이제 이런 입장을 정해놓고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북한의 객관적으로 불리한 정세를 활용해서, 정책을 잘 펴면 이 교착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당장의 근본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또 보건기구,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는 물품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 일본이 지정 기탁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신뢰가 쌓일 때까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이것은,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미국 새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톱다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얘기할지 모르지만,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같은 것은,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4개의 기둥만 세우는 거지, 의제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싱가포르 회담 전날 노동신문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회담을 하게 되면 4가지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 4가지 의제가 그대로 공동성명에 4가지 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이제 유해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이거는 이제 북미 사이에 나아갈 기본 방향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굳이 그 내용을 부인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걸 이제 업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후보 토론 과정에서 딱 한마디 한 게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끌기 위한 핵능력 감축에 북한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요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군비 통제와 군축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별 비핵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뭐 기존의 그 CVID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지금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바뀔 때까지 원칙적 입장만, 그러니까 원칙적 입장이라는 건 제재는 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협상 방식은 재검토한다. 그런 정도에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칠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 때도 그렇고 진보 정부 때도 그러는데,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우상을 얘기할 때, 그 당시 미국 그 클린턴 행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그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 10월에 만든 북미 공동 커뮤니케는 사실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보다 훨씬 자세하고 또 그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북한이 원하는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얘기하고 있고 또 비핵화의 조건의 충족과 관련된 내용 합의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은 그때는 핵을 개발하는 단계이고 지금은 이제 핵을 보유한 단계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상당히 그 자세하게 내용들을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 행정부 기존의 육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제네바 합의라든가 북미 공동 커뮤니케 같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리뷰해서 이제 새롭게 그 정책을 짤 텐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기다린 정책에 전략적 인내로 하다 뵀지만 지금은 전략적 인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안을 내서 미국을 설득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이 이제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단된 이 현재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남북 간의 신뢰복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당 대회에서도 현재 상황은 판문점선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할 만큼 좀 우리가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이제 갖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제 변함없이 갖고 있다는 점을 신년사를 통해서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 청와대 가서 원로분들과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대책을 논의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화상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건의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아마 남북미 또 북미 이런 화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안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동안 계속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배드캅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합 역할을 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좀 나설 가능성인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리더들이 리더십을 걸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과 없이 끝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도 손상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모호성이 보장된 수령이 나서도 되는 게 없다는 이제 인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설득해서 바뀐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북미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면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트럼프 시대는 중국을 배제하는 그 양자 방식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을 개입시키는 다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자, 육자 같은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이제 가동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